저는 그 수업을 시연하기 10분이 좀 짧아서 1시간 수업 분량의 자료를 개발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업안의 특징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개발할 때 생각은 이 환경 교과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교과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 중심적인 거가 되면 아이들이 식상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재밌고 유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사가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환경은 학생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 속 작은 문제를 좀 크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 게 환경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냐. 그리고 환경으로 사회과학 문학 생각해보기. 요거는 환경이야말로 어떠한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여러 교과를 아우르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자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교환 제목은 환경의 의미와 참치캔이라는 겁니다. 좀 엉뚱하겠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굉장히 패러디나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에 이제 반응을 잘 하잖아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제목도 설정을 했고요. 수업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좀 요 의미를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아직 좀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이르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제 재량활동이나 특화 시간에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치캔을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통해서 환경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쭉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지 가지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은 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가면서 선생님이 발표도 하고 마지막에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교재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두 쪽으로 되어 있고요. 1. 참치의 신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활동이 큰 활동이 되겠고 2에서는 얘를 좀 더 깊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참치를 먹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참치캔으로 환경 수업을 한다? 뭐 참치 남획을 하고 뭐 캔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참치가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탄소 발자국이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환경 파괴의 원흉이 아니라 참치캔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흔히 보는 참치캔 가지고도 환경 문제를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하자는 의미로 조립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어른을 대상으로 한 광고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이제 아이는 어떤 학생이 그린 거야. 참치는 특이한 생물이다. 참치과에 속하고 조개라고 생각해요. 둥글고 납작한 원통 모양이고 껍질이 철로 돼 있다. 그리고 속살은 부드럽고 맛이 생선과 비슷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물풀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새끼 참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물풀을 먹고 이렇게 커지면 캔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치의 상단부에는 납작한 원형 모양의 이렇게 생기면은 참치가 다 자란 거라서 이렇게 까면은 먹을 수 있게 된다. 유전자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고추 참치, 야채 참치 등이 선보이고 있다. 원양어선이 참치 캔을 이렇게 포획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하나 달려있죠? 그래서 1. 글쓴 아이가 생각하는 참치란 무엇인가? 이 도시 아이들은 참치 캔만 봤지 참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떠한 생태를 가지고 사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러한 걸로 한번 아이가 바라보는 참치가 생태가 어떨지를 한번 보고요. 다음 Q2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적인 요소가 뭔가 이걸 한번 자유롭게 이거 써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영문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광고인데요. 이거 어른으로 대상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아가미에
이게 달려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참치를 어떤 생물이 아니라 통조림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참치는 갓 잡은 참치와 같은 싱싱한 통조림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광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좋은 광고구나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이 앞에 아이가 좀 황당하리만큼 썼던 내용에서 느껴졌던 씁쓸함과 요거에서 요 이면에 나타나는 어떤 씁쓸함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Q3을 보시면 여기 1에서 2입니다. 1에서 2에서 정리한 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일지 환경 문제적인 요소를 한번 추려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동원 산업에서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광고를.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2를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 한 20분 정도 가겠죠. 그 2로 넘어가면 한국이 태평양 참치 파괴자 가운데에 요 사람들이 뭐 플래카드를 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면은 한국은 그 태평양 지역의 참치의 파괴자. 그린피스가 이렇게 참치 영정사진을 들고 부산 다대포 앞바다입니다. 왜 부산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냐면 부산에서 태평양 연안국가의 그 참치잡이 그 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린피스가 보트 타고 가서 참치 이렇게 낚는 거를 막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촛불 시위도 하고. 이런 걸 했던 이유는 Q4 밑에 한번 글을 봐주세요. 참치국제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어로와 남획 등으로 1970년대에 비해서 전 세계 참치 수가 40%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하로 줄었죠.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큰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럽연합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9월 11일부로인가 앞으로 그 지중해 연안 참치 어획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 회의가 작년 2008년 12월에 있었던 회의인데 여기서도 그 태평양 그 지역에 이렇게 그런 토지 분할처럼 참치 어획 그런 그 구획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 구획마다 10%씩 어획 감축을 하겠다. 이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피스는 부족하다. 30~40%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 주로 이제 참치 많이 잡는 국가거든요. 이렇게 반대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뭐 10% 줄인다라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그 흔하게 먹는 참치캔이 맛있고 좋죠. 물론 건강에. 그렇지만 지나친 남용에 의해서 참치가 멸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일부 종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맨 밑에 Q6을 보시면 이건 이제 아까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한 10% 정도 이제 감축해서 전문 나오고요. 이 시가 있습니다. 시가. 그래서 한번 시를 한번 제가 읽어주면 제가 별로 정감이 없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친절한 성우의 녹음을 참치. 이 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참치를 상업적으로 어떤 그 식량으로만 바라보던 시각 그리고 어떤 그 반대 운동, 반대 운동을 굳이 넣은 이유는 참 환경교육에서는 물론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줘가지고 뭐 옹호적인 입장을 택하든지 아니면 뭐 발전론적인 입장을 택하든지 하는 게 옳지만 당장 현실 문제가 심각함으로 옹호 쪽으로 몰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그 그린피스 대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시를 보고 그동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던 환경 문제와 그런 것들을 좀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또한 자연과 그러니까 우리가 참치캔을 하나 보고서도 이게 아까워서라도 안 썩히고 다 먹잖아요. 내가 농사져서 쌀 먹으면 한 꼴도 아끼고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참치를 이렇게 남용해서 먹거나 먹다 버리거나 최소한 이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